미로슬라프 소쿱 바레인 감독이 한국이 너무나 강하다고 인정했다. 소쿱 감독은 한국과의 16강전을 하루 앞둔 21일 아랍에미리트 UAE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는 한국과 같이 강한 팀과 경기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고 했다. 이어 손흥민처럼 대단한 선수들이 뛰고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강한 팀과 경기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아시아에게 가장 큰 팀이다. 월드컵에도 진출했다. 우리는 한국의 강함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공격력이 좋다. 스리톱은 대단하다. 독일과 영국에서 뛴 손흥민이 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경기력은 조별리그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인도와의 경기에서 최고점을 찍었다. 한국을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주장 코마일 하산 알 아스와드에게 한국과 상대하게 됐는데 한국은 가장 강한 팀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감독의 지침을 잘 들을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조 3위인 베트남이 조 1위 요르단을 눌렀다. 내일 이 같은 일을 기대해도 될까? 그러길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의 맥시멈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더 해야 한다. 베트남이 통과해서 상당히 놀랐다. 한국은 53위이다. 4강과 결승에 많이 올라갔다. 월드컵에서도 뛰었다. 이란과 일본과 함께 비슷한 수준이다. 온 물결 표사인 6명의 선수들은 독일과 잉글랜드에서 뛰고 있다. 우리는 130위에 불과하다. 우리 팀을 믿는다.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승리에 항상 배고프다. 다만 한국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하다. 상대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메시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막지 못한다. 우리는 2년 동안 팀을 만들었다. 젊은 선수들을 키웠다. 우리는 일단 우리의 전력을 분석하고 최고의 조합을 만들 것이다. 훈련을 하면서 연습할 것이다. 우리 선수들은 7일간 쉬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분석했다.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준비됐다. 최선을 다하겠다. 바레인 전체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216위에서 113위까지 올랐다. 전력이 올라가면 피파 랭킹도 올라간다. 한국은 계속 승리해서 아시아의 톱 자리에 왔다. 나는 한국의 월드컵 경기를 봤다. 또한 체코 20세 이하와 이집트를 맡으면서 연령대 선수들을 많이 봤다. 그들은 강했다. 정말 한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아시아의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 하산 알 아스와드에게 기성용이 부상으로 빠지는데 기성용이 빠진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분명히 리커버할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최선을.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2일 이하 한국 시각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2019년 UAE 아시안컵 16강전을 치른다. 벤투호는 조별리그를 3승, 조 1위로 통과했다. 59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벤투호의 토너먼트 첫 번째 상대는 바레인이다. A조 3위로 16강에 오른 바레인은 국제축구연맹 피퍼 랭킹 113위의 약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중동팀답게 특유의 끈적끈적한 경기를 펼친다. 21일 황의조, 간바 오사카와 함께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벤투 감독은 이제 토너먼트의 시작이다. 상대가 공격 전환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인 만큼 이에 대해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부상으로 낙마가 결정된 기성용, 뉴캐슬에 대해서는 논의 결과 기성용을 돌려보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 생각했다. 기성용은 중요한 선수지만 이제 기성용 없이 경기를 치르는 만큼 잘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황의조는 아시안게임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한 좋은 기억이 있다며 성용이 형을 위해서도 꼭 우승을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벤투 감독은 가족사로 깜짝 한국행을 택한 이청용, 보훈, 물병 논란, 이승우, 헬라스 베로나,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의무팀 등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드러냈다. 다음은 벤투 감독의 일문일답. 바레인전 계획은 이제 토너먼트의 시작이다. 첫 번째 경기다. 상대는 공격 전환에 강점이 있는 팀이다. 공격진에 강하고 빠른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상대가 공격으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우리 팀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전 경기에서 했던 것처럼 상대를 잘 컨트롤하면서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성용이 부상으로 빠졌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 많은 선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두 경기에도 기성용은 뛰지 못했다. 기성용 없이 경기를 잘 치렀다. 기성용은 우리가 추구하는 플레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선수지만 이제 기성용 없이 해야 한다. 잘 대처해야 한다. 기성용을 보내기로 한 결정은 어제 최종적으로 했다. 알다시피 기성용은 필리핀전 이후 다쳤고 그 이후 재활 과정을 관찰했다. 정상 훈련을 하던 이틀째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한 결과 기성용을 돌려보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 생각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빨리 재활하고 복귀하라고 했다. 대표팀의 사기가 넘쳐 보인다. 그렇다. 그와 동시에 우리 선수들은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 자신 있지만 항상 존중하고 경기를 치렀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상대는 강점이 있고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내일 경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동시에 한편으로 분명히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다. 이청용의 한국행을 허락한 것이 화제가 됐는데 간단한 결정이었다. 축구는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그래서 귀국을 허락했다.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다. 앞으로도 선수들의 개인사 등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싶다. 이청용은 선수단에 돌아온 뒤에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출전 여부를 고민하겠다. 이승우와 대화를 했다고 들었다.
그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선수들과 나눴다. 이재성의 상태는? 이재성은 내일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재성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켜서 경기에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꾸준히 체크하고 있다. 의무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나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팀을 어떻게 준비시킬지만 생각하고 있다. 부임 후열 경기 동안 패배가 없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패배가 왔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다. 지켜볼 것이다. 의무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나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팀을 어떻게 준비시킬지만 생각하고 있다. 부임 후열 경기 동안 패배가 없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패배가 왔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다. 지켜볼 것이다.